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요. 입자는 제자리에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입자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확산하고 증발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확산은 냄새 같은 것들이 퍼지는 거 예를 들었었고요. 증발 같은 경우는 물이나 액체 같은 것들이 기체,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 것 같고, 증발 같은 경우는 끓음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고, 증발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모든 온도에 걸쳐서 표면에서 이제 물 분자들이 조금씩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 증발되는 거를 말했고요. 기화되는 걸 말했었고, 끓음 같은 경우는 특정 온도 이상에서 물 전체적인 표면뿐만 아니라 물 전체에서 이제 수증기로 탈출하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비슷했는데 온도가 높고 바람이 잘 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 정도까지 더 추가하면 된다. 이런 거 이제 했었으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110페이지의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한번 볼 거고,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 그 다음에 각각의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는 너무나 잘 알 거니까 한번 책에서 볼게요. 일단 고체, 액체, 기체를 볼 때 모양과 부피에서는요, 고체는 모양이 항상 일정하죠.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피도 일정하겠죠. 부피라는 거는 양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성질을 보시면 고체는 단단하죠. 물론 이제 무르거나 부드러운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액체나 기체에 비해서 단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압축되는 정도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압축되느냐인데, 압축되는 정도가 없죠. 그래서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흐르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흐르는 성질은 액체와 기체만 가지고요. 흐르지도 않는다. 고체의 특징이 되겠고, 예를 들면 얼음, 플라스틱, 나무, 돌, 철, 소금 등 단단한 성질을 가진 것들 대부분이 되겠죠. 주로 이제 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 물의 이제 고체형은 얼음이 되겠죠. 자, 액체를 보시면 모양은 변해요, 그죠? 이제 담는 용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변할 거고요. 하지만 부피는 항상 일정하겠죠. 네모난 병에 넣거나 동그란 병에 넣거나 세모난 병에 넣거나 항상 그 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만 변한다. 그리고 이제 성질만 보시면요,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거기다 이제 비추려 놓으시고, 흐른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간을 이동한다는 소리고요.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압축되는 정도도 액체도 물 스스로는 압축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뭔가가 물이라는 게 이렇게 누르면은 뭔가가 압축될 것 같지만 사실은 손만 들어가는 거지 압축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체에서 특징은 흐르는 성질이 있고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다 아니까 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기체 보시면요, 기체는 모양도 변해요. 담는 용기라든지 풍선이라든지 비닐 봉지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양이 변할 수 있죠. 그리고 부피도 계속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피라는 건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압력에 따라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도 표시해 줘야 되고 압력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체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되는 정도는 이제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이렇게 누르면 눌러지잖아요. 그래서 기체는 다른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흐르는 성질이 있고 압축되는 정도도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보시면요, 수증기,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기체들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는데요. 이제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체는 매우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강해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거리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볼게요. 거리는 매우 가깝고요.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고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력도 굉장히 강해요. 액체 같은 경우는 고체에 비해서 이제 만약에 얼음이 녹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풀어지겠죠. 그래서 고체보다 조금 더 풀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체는 이제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풀어지겠죠. 그래서 고체보다 1차 사이 거리가 조금 풀어지겠죠. 그래서 고체보다 1차 사이 거리가 조금 풀어지겠죠. 그래서 고체보다 1차 사이 거리가 조금 풀어지겠죠. 그래서 고체보다
멀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멀어진 거고요. 인력 자체는 고체보다 약하다 할 수 있죠.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우 멀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도 입자 사이 거리가 기본적으로 멀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할 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그런데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부등호를 두 개 써가지고 굉장히 거리가 큰 걸로 표시를 하죠. 거리도 멀고, 인력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액체보다, 액체가 기체보다 강한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체와 기체,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거리와 입자 사이의 거리와 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 잡아당길 정도가 세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인력이 세니까 고체는 특정 모양을 유지한다. 그리고 액체는 조금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인력이 약해지니까 흐르는 형질을 가지게 되고,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 거리 굉장히 머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지. 그치? 입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떠다니면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 입자의 운동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거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거죠. 자, 2번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닭은요.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제가 말씀드렸고, 상대적인 거리와 거리에 따른 입자 사이의 인력, 잡아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2번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 정도만 한번 우리 별표 쳐놓고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입자 모형 같은 경우는요. 입자라는 거는 우리 공기 입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표시한다는 거고요.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모형과 특징을 보시면, 고체는 우리 이제 이렇게 알듯이 특정 모양을 띠게 되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정 모양을, 형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 끊임없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성, 고체 같은 경우는 매우 둔하게 운동한다는 데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체인 경우도 제자리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도지만 이 나무조차도 입자 수준에서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체 간의 입자들도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입자들이 움직일 텐데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활발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정도 체크해 주시고, 입자 배열 같은 경우는요, 고체가 규칙적이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성은 기체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가 규칙적인 거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고체는 규칙적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는 불규칙적이고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겠죠. 입자 사이 거리는 아까 했으니까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매우 멀다. 거기다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자 사이에 인력이 이제 그 밑에 없는데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고체, 액체, 기체에서 여기다가 제일 아래쪽에 인력 써 두시고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고체는 매우 강함, 액체는 고체보다 약함, 기체는 매우 약함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 규칙성, 그 다음 인력, 이거는요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지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규칙적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의 운동은 움직임은 둔하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인력이 약하고 불규칙하고 움직임은 끊임없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익힐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자, 방금 했던 이제
규칙성과 거리와 인력을 따로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입자 사이의 규칙성. 좀 늦었어요? 잘 늦었지. 50분 늦지. 고체, 액체, 기체 순이 되겠고요. 고체 가장 규칙적인, 그지? 앞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입자 사이에 거리는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많이 더 멀고요. 그 다음 이제 인력. 인력 역시 거리랑 비라는 값이죠.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오, 미안. 고체가 더 세죠.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센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반대. 상태에 따른 일자별의 특징이고 규칙성, 거리, 인력에 대해서 뭐 지문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 거지 외워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번에 가장 아래쪽에 비물질의 상태 변화 보시면요, 상태 변화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응? 아, 진짜 110페이지. 아니 딸꾹질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태 변화는 크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삼각형 형식으로 기체, 고체, 액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해볼게요. 지울게. 야, 웃겨서 수업을 못하겠다. 야. 자, 이번에 고체부터 시작할게요. 고체,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고체, 액체, 기체는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쉬운데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할 때 이름이 조금 한자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그것만 오늘 익히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얼음이 물이 될 때,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될 때, 보통 이제 물은 수증기라고 하죠.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요, 얼음이 녹는 거를 뭐라면 융해라고 해요.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를 기체가 된다 해서 기화라고 해요. 일단 먼저 적어놓고 갈게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체가 된다 해서 액화화라고 해요. 그리고 액체가 고체, 물이 얼음이 되는 걸 은고라고 해요.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승화라고 해요. 근데 여기 방향을 잘 중요했을 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라고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체가 고체가 된다. 그래서 방향 표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잖아. 이 해자가 풀어지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융자가 녹는다는 뜻이야. 녹아서 풀어지다. 그래서 융해야. 알겠죠? 네. 우리나라 과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용어가 어려워. 우리나라는 일본 시대 때 과학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자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한자를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세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요. 참고해 주시고 차라리 영어만 쉬울 텐데, 그지?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기체가 되다 해서 기화가 되고요. 이건 외우기 쉽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체가 되다 해서 액화예요. 이런 거 쉽죠? 그런데 은고는요, 이게 이제 응집되다 해서 엉킨다는 뜻이에요. 고체는 우리 고체 생각하는 거. 단단하게 엉키다. 알겠죠?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은고라고 해요.
기화나 액체, 액화는 뭐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고요. 융해랑 온도가 잘 입에 와닿지 않을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얼음처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 있지, 드라이 아이스, 그지? 드라이 아이스 특징이 얼음 같은 건데 이제 녹아가지고 물이 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걸 승화라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체에서 고체를 또 승화라는 이름 쓰니까 어차피 외우기는 쉬울 건데 방향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체에서 기체냐, 기체에서 고체냐. 그래서 이거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할게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녹아서 풀어진다,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화.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 될 때는 엉켜서 고체가 되는 거, 단단해지는 거, 응고라고 해요. 자, 이렇게도 표시하고요.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표시할 거야. 이제 기체, 그 다음에 고체, 그 다음에 액체. 자, 아까 전에 제일 쉬운 거부터 합시다.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야. 그죠? 방향 고에서 기, 승화, 고에서 기. 자,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녹는 거,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단단하게 엉킨다, 응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액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 자,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도 외우시고 요렇게도 외우시고 해서 각각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외워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열을 가열하는 조건인지, 열을 방출해서 뭐 이렇게 차가워지는 조건인지, 열을 내뱉는 조건인지 이런 걸로 이제 추가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져 있어야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열에 대해서는 그냥 하진 않을게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자, 온도 변화와 열 출입에 대한 상태 변화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 다시 합시다.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는 승화, 그지? 이건 외우기 쉬워.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뭐 액화나 기화가 되는 거니까 쉬워. 요것만 잘 기억합시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녹아서 풀어진다, 융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엉켜서 단단해진다, 엉켜서 고체가 된다, 응고. 알겠죠? 당연히 고체에서 액체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 성질 상태가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풀어지면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고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지? 액체에서 기체가 될수록 입자 사이 거리는 더 멀리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인력은 더 약해지고 끊임없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맞죠? 간단하게 참고한 말씀입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제 열이 추가가 되지. 그래서 가열하는 조건이 되고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냉각 조건이고 이때를 열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가 되는 현상은요, 열을 받아가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내가 열을 가지고 있는 상태, 점점 뜨거워진 상태. 알겠지? 수증기 뜨겁잖아. 맞죠? 그지? 그런데 이렇게 기체가 뜨거워진 기체가 수증기가 아니면은 열을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건요, 내가 열을 내뱉으면서 아니면 에너지를 내뱉으면서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까지의
이때의 상태 변화에 되면서 입자 사이의 배열이라든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다시 한번 이 책을 볼게요. 110페이지 상태 변화에서 물질이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뭐 주로 이제 온도 때문이긴 하겠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는데요, 고체에서 기체,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열을 흡수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책이 나왔으니까 다시 또 할게요. 가열, 열 흡수. 그래서 가열을 해서 열을 흡수하는 것, 물에서 얼음이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 방식이 돼요. 근데 가열하는 거, 고체, 얼음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이제 물이 되잖아요. 이때 열을 가하는 거지, 그치? 근데 물질의 입장에서는 그 열을 내가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고 해요.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 물을 끓이잖아. 열을 공급시켜 주는 거잖아. 물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을 가져가는 거지, 흡수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반대는 식히는 거잖아요. 냉각시키는 조건. 그리고 얘는 열을 방출하는 게 되겠죠. 이거 잠깐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되는 쪽이고요. 융해, 기화, 승화 이런 것들이 있다. 승화는 이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고요. 열을 흡수한다.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요, 응고, 액화, 승화, 뭐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고요.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이제 바뀌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열을 방출하는 경우가 되겠지. 자, 아래쪽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성질 변화돼 있는데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은 무슨 종이니? 뭘까요? 제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종이지? 물을 이렇게 갖다 대면 색깔이 변하는 종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종이. 뭐라고? 비슷한데? 생각이 안 난다. 소야 뭐지? 만능 지시학 종이. 아, 그래, 그건데 원래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용어가 있잖아.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 알죠? 초등학교 나오잖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물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니?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증기를 갖다 대도 빨갛게 변하고요, 얼음을 갖다 대도 이 종이는 빨갛게 변해요. 그러면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가 변해도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에는 또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변하지 않는 거. 당연히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질. 그 다음에 질량은 변하잖아요. 물 100g이 얼음 100g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뭐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질량 같은 건 변하지 않고요.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유는 이제 우리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원자라고 그래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잖아. 그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거 생략할게요. 아직은 안 하니까.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 같은 건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변하는 거. 네. 입자가 사이의 거리가 변하겠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 입자 사이의 배열이 변하겠고, 입자 사이의 배열이 변한다는 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인력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하겠죠. 부피라는 거는 이렇게 양적인 공간적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예를 들면은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물은 요만큼이 있다고 쳐요. 근데 수증기가 되면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죠? 부피가 크게 진다는 거지. 물론 이제 물 같은 경우 예외라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오히려 커져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물을 제외한 다른 성분들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부피가 일반적으로 커져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상태는 변하는 건 변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책에는 이게 없으니까 한번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주시고 입자사의 거리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인력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것들이 변한다. 자 참고로 질량은 변하는 값이 아니고요. 부피라는 건 변하는 값이야. 알겠지? 온도 압력에 따라서. 자 오른쪽에 우리 1, 2, 3, 4, 5, 6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특히 5번 잘 기억해서 한번 안 보고도 풀어보세요. 한번 5번 같은 경우 외워서 하는 거. 보면 85. 아니다 좀 잘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고체는 쉽게 압축된다는데 고체는 압축되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X.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하죠. O. 3번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랬는데요. 모양도 달라지고 부피도 바뀌어요. 그래서 X. 4번 액체와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하죠. O. 고체와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그랬는데요. 고체와 액체는 부피가 일정하다. 그렇죠? 양은 일정하다. 그래서 X. 이번에 고체, 액체, 기체를 찾는 건데 뭐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고체 같은 경우는 철,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플라스틱, 기억, 리을, 시옷이 되겠고요. 액체는 식초, 니은, 우유, 미음, 그 다음에 식용유, 비읍 되겠고요.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디귿, 이음 되겠죠. 자,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 이렇게 이제 입자 모양을 보시고 각자의 상태를 한번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4번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거는 고체가 되니까 가가 되겠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먼 거는 기체가 되니까 다가 되겠고,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만 압축되지 않는 것, 요거는 액체겠죠. 입자의 운동은 활발하지만 압축되지 않는 액체입니다. 나가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 고체, 액체, 제가 쓴 순서랑 똑같으니까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A 같은 경우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A, B는 둘 다 승화인데 방향을 꼭 써주셔야 돼요. A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B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되겠고요. C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D는 기체가 액체가 되다, 액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액체로 융해된다, 그치? 녹는 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엉키고 단단해진다, F, 음고. 가열할 때는요, 그냥 열을 머릿속에서 한번 가열을 시켜봐.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D와 F,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A가 되겠죠. A, D,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각할 때 이제 얼음이 점점점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 E,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쏘리, 거꾸로 했네요. 미안해. 가열할 때 열을 가하는 거야. 조용히 봐.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6번에 1번에 E, C,
그 다음에 B가 되겠죠. BCE. 그리고 냉각할 때는 식히는 거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DFA. 그러니까 ADF 이렇게 찾아야겠다. 알겠죠? 뭐 화장실. 갔다 조용히 갔다. 화장실 가실 분들 조용히 가면 돼요. 자, 112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에서 각각의 이제 상태 변화에 대한 예를 한번 보실 거예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일단 가열을 했어 해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러니까 녹는 거야. 녹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자,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그죠? 뭐 버터가 녹는다, 초콜릿이 녹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녹는 거 이런 걸 용해라고 해요. 용광로에서 촐이 녹는다.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버터가 녹는다. 뭐 음식하는 거 뭔가 녹는 거 있죠? 네 번째, 초에 불을 붙이면 녹아서 촛농이 흘러내린다. 촛농, 초는 고체 상태잖아요, 그지? 그런데 불을 받아서 열을 받으면 녹잖아요. 요거는 이제 윤회가 되겠죠. 초 같은 경우는요, 상태 변화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렇게 촛농이 녹아요. 이런 식으로. 윤회. 촛농이 초에서 촛농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요거는 응고. 촛농이 다시 굳어서 초가 되는 거. 일단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열을 했어요.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번에는 수증기가 되는 거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자, 젖은 빨래가 마른다. 우리 뭐 증발에서 봤지만 증발 무슨 마르는 거였잖아. 마르거나 뭐 이렇게 수증기가 되는 현상, 기체가 되는 거였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수증기가 되다. 그 다음에 알코올이 마른다.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에 바닷물을 말려서 뭐 천일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화가 되겠죠. 이번엔 스마인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스마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스킨 라빈스에서의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얼음 같은 드라이 아이스 고체가 이제 기체로 되는 거죠. 두 번째,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점점 작아진다. 여러분들 그 냉동실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뭔가를 얼려서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그 얼음이 되게 일정할 것 같은데 그 얼음도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리고 그 얼음 곽에다가 이제 물 넣어서 얼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득 채워서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그 얼음이 되게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체에서 수증기로 승화되는 거랑 알 수 있고요. 그 승화돼가지고 붙어서 얼어붙는 게 성애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냉장고에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뭐 집에서는 냉장고 성능이 좋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데 가시면은 얼음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 네, 그런 냉장고에다가 이제 기체가 얼어붙은 성애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영하의 날씨에 그늘에 있는 눈사람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이제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눈이 와가지고 눈사람 만들어놓으면 눈사람이 뭐 이렇게 녹는 건 아닌데 영하의 날씨니까 근데 쪼그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수증기로 이제 날아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명태 같은 거 있죠. 북어 아시나요 혹시? 북어는 여러분들 황태는 겨울에 명태 같은 걸 잡아가지고요. 설악산 같은 데서 강원도에서 이제 눈이 올 때 이렇게 말리는 방식이거든요. 쫀득쫀득하게 이제 수분이 보존되면서 말라져요. 그런 거를 이제 황태 혹은 뭐 반건조 오징어 이런 것도 있어요. 먹어봤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냉각 조건이요. 열을 뺏는 거야. 열이 방출되는 거. 응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이제 단단하게 굳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되는 거, 물이 얼다 혹은 고드름이 되는 거. 그리고 고깃국 같은 거 이제 식히면요, 이제 기름이 굳잖아. 아니면 삼겹살 같은 거요. 삼겹살 기름이 굳어서 단단해지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겨울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양초를 타고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촛농이 굳어서 다시 응고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용암 같은 게 굳어가지고 이제 돌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응고가 되겠죠.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이슬이 맺힌다. 대표적이 되겠어요. 수증기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방울이 맺히는 걸 이슬이 맺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슬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안개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이제 응결이 돼서 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것도 이제 응결된 현상이고요. 세 번째,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변한다. 이제 안경 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겨울 같은데 이게 뿌옇게 되잖아.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거든요. 일종의 그게 이제 수증기가 응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승화 조건인데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조건, 설이, 그 다음에 성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냉장고 같은 데서 이제 얼음처럼 이렇게 오래된 냉장고에서 얼음처럼 맺히는 것들이 있어요. 기계 곳곳에. 이게 이제 성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겨울에 나뭇가지에 이제 눈처럼 뭔가가 단단하게 맺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설이에요. 아이, 조용하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같은데 이제 한 겨울에 보시면 뭐 태백산이든 설악산이든 보시면 눈꽃이 맺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눈꽃의 이름을 우리가 상고대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성 세 가지 수증기가 얼어붙는 거거든요. 요거는 꼭 동그라미 쳐놓고 외우세요. 설이, 성해, 상고대 각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설이, 상고대, 설이, 성해, 상고대. 몇 쪽이에요? 112페이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대표적인 승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설이, 그리고 성해, 상고대. 요거는 수증기가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같이 나오는 거니까 꼭 같이 기회를 외워주세요. 설이, 성해, 상고대. 설이는 뭐 이제 좀 추워질 때 초가을 아니 초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아니 늦가을에 이렇게 풀잎 같은데 뭐 이렇게 얼음처럼 맺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성해는 우리 냉장고 같은 데서 오래된 냉장고에서 뭐 얼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붙는 걸 말하는 거고, 상고대는 이제 눈 오는 날 이제 높은 산 고산지대에서 눈꽃이 맺히는 거, 이런 걸 상고대라고 해요. 그래서 승화에서도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세 가지, 성해, 설이, 성해, 상고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양초의 상태 변화에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융해와 응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촌농이 얘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계속 불이 붙는 거잖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가 있죠. 촌농이 타서 이제 수증기 같은 기체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 안에 기화 현상도 있고요, 녹는 융해 현상도 있고요, 다시 굳어지는 응고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김 돼 있는데요. 우리 이제 물을 끓이시면 이렇게 김이 나잖아, 그치? 그런데 참고로 그래서 주전자에서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물 한번 치다가 끓여보시면 여기 입구 쪽에서는 하얀 김이 안 나고요, 조금 떨어진 틈에서 이렇게 김이 나요. 그래서 여기 있죠, 막 물이 끓어서 나온 지점, 여기 투명한 지점은 수증기예요. 그래서 기체야, 물의 기체 형태. 그런데 여기 지금 뿌옇게 된 부분이 있죠, 요거는 기체가 아니고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김은 물방울이에요, 액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다른 거니까 참고하세요. 다시 물이 막 끓어서 나왔어. 그래서 이 투명한 부분은 수증기 기체 형태고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주변 온도에서 식어버려서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된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룹 같은 현상. 이걸 김이라고 하고 이건 액체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김과 수증기는 다른 거야.
수증기는 기체고요. 김은 액체야.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미세한 물방울. 그래서 참고해두세요. 김이 이제 기체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수증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액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안경 낀 친구들 이렇게 뿌옇게 맺히는 것도요. 그게 뿌연 건데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다. 알겠죠? 미세한 물방울이다. 자, 오른쪽에 우리 7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해볼게. 1번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응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액화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다.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된 거니까 기화라고 쓰면 되겠고요. 겨울철에 고드름이 생긴다 되는데 고드름은 물이 얼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응고라고 하면 되겠고요. 4번 성해, 아까 말씀드렸죠. 승화성, 승화 삼총사, 설이, 성해, 상고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제 물이 얼어서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증기가 얼어서 된 거예요. 수증기가 바로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버린 거예요. 설이, 성해, 상고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삼총사, 설이, 성해, 상고대. 계속 말씀드렸어요. 5번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고체가 액체 형태로 녹는 거니까, 액체 상태로 녹는 거니까 융행. 6번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점점 작아진다. 되는데 승화가 되겠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112페이지 아래쪽 보실게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에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거리, 입자 사이 인력, 그 다음에 배열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책으로 볼게요. 충분히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입자의 거리, 인력이 변하니까 이제 배열이 변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서 표에다가 뭐 별표 쳐놓고요. 자, 입자의 운동성,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융해, 기화, 승화 같은 경우는요, 열을 받으면서 입자의 운동성이 활발해져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자 사이 배열은 고체는 굉장히 규칙적인데 액체, 기체로 갈수록 이제 불규칙적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불규칙적 밑줄에 놓으시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니? 점점점 멀어진다. 그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는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데 물은 예외라고 돼 있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비열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은 얼음은 물에 뜨잖아. 그지? 그래서 강물에 있는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이 밑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물 자체가 얼는 게 아니라 물은 위에서만 얼고 아래쪽은 얼지 않는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냥 겨울잠을 자거나 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얼어서 이쪽에 이렇게 얼어 있어. 그래서 우리 뭐 빙어 낚시, 무슨 송어 낚시 이런 걸 겨울에 하잖아. 와, 저 그죠? 해봤어요. 호수에 가가지고. 그치? 어디니? 저요? 어디가 사니? 인제? 내일천? 이런 데가 사나? 인천이요. 어? 인천 아니겠지. 어쨌든 다 왔어요. 인제 뭐 이런 데 강원도 가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위에만 얼음이 꽉꽉 얼어서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물은 그냥 입자의 배열 상태가 막 흐트러져 있어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얼음은 이제 우리가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으로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은 텅텅 비어 있고 바깥쪽만 이렇게 고리를 형태로 해서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모양을 보면 일정한 규칙적으로 돼 있는 별 그런 거 알지? 팔 그런 거 아직 쓰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오히려 증가해. 물 같은 경우. 그래서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크고요. 얼음보다 당연히 수증기가 커져요. 물만 예외야. 물만. 그냥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물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겨울에 강의 위쪽만 얼어서 물고기를 살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그림이 오른쪽에 보시면요. 4번에 물이 응고할 때 부피 변화 해가지고요. 액체 상태일 때는 입자 사이에 그냥 또 둥둥둥둥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고체가 되면서 결정화되는 거 이제 뭐 별표 혹은 뭐 이렇게 육각형 고리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운데가 뻥 뚫린 약간의 그물 구조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오히려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응고, 액화, 승화 같은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잖아. 열을 방출하면서 단단해지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열을 냉각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성은 열을 뺏기니까 점점 이렇게 둔해지겠지. 그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둔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을 뺏기는 거는 기체, 액체, 고체가 점점 열을 뺏기면서 이렇게 단단해진다. 알겠죠? 입자 배열은요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규칙적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부피가 감소하는데 물은 예외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물은 항상 예외. 자, 2번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질량과 부피의 변화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 입자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질량 변화 없다. 그리고 성질 변화도 없다. 알겠죠? 왜냐? 거기다 밑줄 하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2학년 때 배웠는데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니까. 물은 분자 기호가 혹시 아는 사람? 물은 뭘로 돼 있니? 그냥 간단하게. H2? 네. 물은 H2라고 하는데 물이 뭘로 돼 있냐면 수소와 산소로 돼 있죠. 그죠? 수소 O2, 산소 H2인데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뭐 전기분해를 하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 산소가 되고 산소와 수소에다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물이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단 말이야.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거나 이 수소와 산소로 된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량도 변하지 않아.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뭐 이게 원자로 돼 있고 분자로 돼 있는 거는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어쨌건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과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자 사이 거리가 변하니까 부피는 변하겠죠. 그래서 부피는 변한다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이유는 입자 사이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달라지고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달라지면 입자 사이의 배열도 불규칙적이거나 규칙적으로 변한다고.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부피가 변한다고. 자, 밑에 이제 일반적인 물질과 물을 예외를 하는데요. 물에다가 예외 이제 별표 쳐놓고요. 물은 항상 특이한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많으면서도 비열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예외가 많은 물질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융해기와 승화처럼 열을 받는 조건에서는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고, 액화, 승화처럼 냉각 조건에서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융해기와 승화 옆에서는 융해기와 이쪽 승화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올라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각 조건,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씻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 조건 있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쪼그라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일반적으로 크잖아, 그죠? 하지만 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얼면 오히려 부피가 커진다고 예외로 하신다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는 부피가 증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써드렸지만 물보다는 얼음보다는 수증기가 훨씬 부피가 커진다. 요거 반대되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해 주세요. 왜? 물은 얼면은 결정이 되면서 부피가 오히려 커진다. 육각 결정이 되면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뭐 경험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놓고 냉동실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왜죠? 터져요. 왜요? 깨진다고.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간을 두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해봐요. 이제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에다가 물을 꽉 채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며칠 지난 다음에 꺼내보면 이렇게 팽창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오래 놔두면은 뻑하고 깨지겠지. 그치? 엄마한테 맞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지. 해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아파트 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없겠지만 만약 뭐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뭐 빌라라든지 이런 데 살다 보면은 뉴스에는 볼 일이 있잖아요. 한 겨울에 뭐 수도관이 터졌다, 뭐가 터졌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이 터지면요, 물이 흐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얼음이 얼면은 관이 팽창해서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수도관이 동파됐다 이런 말을 한 번씩 듣잖아요. 뭐 요즘에 근데 뭐 아파트 사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뭐 경험할 일이 많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주택 사는 경우는. 자, 오른쪽에 7, 8, 9, 10 풀고 우리 쉴게요. 그냥 다 풀고 쉬고 싶어. 아니 찍고 싶어. 제가 영상으로 봐. 쌤 몇 시에 퇴근하는데? 글쎄. 오늘 포인트는 이 상태 변화에서 이 이름 중에 한자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힘든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수증기가 얼어붙는 이 승화성 물질의 삼총사, 승화성의 삼총사, 설이, 성의 상고대, 수증기가 얼어서 된 거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상태 변화 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입자의 종류와 기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시 변하는 것, 거리, 인력, 배열 이런 것 때문에 변하니까 부피가 변한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주에 요게 이어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게. 왜요? 왜요? 쌤 비교요. 8번. 자, 볼게요. A, B, C, D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위쪽이 고체가 되겠고, 가장 위가 고가 되겠고, 여기가 액체가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이 기체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를 써놓고 시작하시면 뭐 풀기는 더 쉬울 거고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A,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B,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E,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게 F, 그리고 C, B고 D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 돼 있는데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C가 되는 B, C, E가 되겠죠. B, C, E. 2번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F,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A,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D. 3번 일반적으로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 되는데 가장 크게 감소되는 거는 기체가 가장 부피가 큰데 고체가 부피가 가장 적은 거잖아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고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D가 되겠죠. 자, 9번 아이스크림 녹아서 흘러내린다 돼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자, 9번에 8번에 자 다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B가 되겠죠. 2번. 그리고 요거를 우리 융해라고 한다고요. 2번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고 작아지는 거는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성인데 B.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니까 C가 되겠다.
방향 잘 보셔야 되고요.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는요 응결이고요. 기체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F가 되는 거죠. 자, 10번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 O, 변하지 않는 거 X예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X. 물질의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X. 물질의 부피 변한다. O. 입자의 배열 변한다. O. 입자의 수 변하지 않는다. X. 입자의 종류 변하지 않는다. X. 입자 사이의 거리 변한다. O. 입자 운동의 활발함 정도 변한다. O. 네, 쉽게요. 3시까지 쉬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1, 2, 3, 4이 뭐였어요? 잠시만. 아, 나 V 안 했는데.